네, 대표 유형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굉장히 이제 실무에서도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판례들을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할 때 집행 시에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 자, 요걸 우리가 이제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출력한다는 거죠. 관련성 있는 것만 어떻게 해야 된다. 출력을 해가지고 수집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복사하는 방법으로 여기 이제 이미징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관련된 것만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관련성이 우리 이제 이 판례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관련성입니다. 관련성이 없어 버리면 이게 관련성이 부정이 돼 버리면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별건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관련성이 없다 그러면 이거 이제 별건이어서 그건 하면 안 되는데 가져갔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판례가 되고요. 요거는 이거 동그라미를 쳐도 되나요? 적절하지 않은 거, 네, 쳐도 되겠네요. 자, 2번 압수수색 영장의 저장 매체 자체를, 저장 매체 자체를 직접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한다. 그러니까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미징을 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밖으로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압수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때요? 약간 좀 이렇게 좀 쫄겠죠. 내 정보를 다 복사해가지고 다 가지고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외부로 반출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외부로 반출해가지고 이거 그냥 자기 집이 이제 어디예요? 이제 자기 경찰서로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이거를 검색해보고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의 집 가면은 압수수색하는 장소에서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이게 좀 잘못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다급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웬만하면 이제 외부로 가지고 나가려고 하겠죠. 야, 그러려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요건이 무엇이냐? 외부 반출의 요건이 무엇인가?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은요. 영장에 가지고 가는 영장 있죠. 요 영장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다라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재가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기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필요성이 있어야 되겠죠. 기재가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재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도저히 이 장소에서는 모두 다 이걸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다.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이걸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카피해 가지고 가서 이제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걸 봐야 되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요 기재는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부득이한 사정. 자, 부득이한 사정이 뭐겠습니까? 필요성이라는 거겠죠. 부득이한 사정, 이건 필요성 여기 인정이 됐을 때만 뭐란다. 이 물체를 가지고 가서 수사관서로 반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문에는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날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는 틀렸고요. 자, 3번.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 기재, 압수수색 의 장소에서 압수할 전자정보를 용이하게 하드카피, 이미징 또는 문서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뭐 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버렸다? 반출을 하고 가지고 가버렸다. 가지고 가버렸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압수하는 거잖아요. 압수 절차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만 있잖아요. 누가? 검사가 하는 거. 그럼 검사가 한다는 것은 누구예요? 수사기관이죠. 수사기관이 압수처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불복이 있으면 자 이게 불복이 있으면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 이거 뭐예요?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 또는 검사의 수사검장에 대응한 자 그 법원의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이거 뭐 맞는 지문입니다. 4번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요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증거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 안에 컴퓨터 안에 적어져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요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을 하는데 그 내용에 뭐와 관련돼 가지고 내용의 진실성. 그럼 내용이죠.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이 내용이 진실하냐 거짓이냐. 그죠? 이게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용의 존재 자체. 그 서류가 그 컴퓨터에서 나왔냐 안 나왔냐 전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존재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용.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오면은 항상 뭐가 된다. 전문 법칙이 적용이 되고 원칙적으로 자 만약에 이제 이게 수사기관과 관련돼 가지고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이제 혼자 알아서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밤에 뭐 이제 그냥 문서 하나 써가지고 컴퓨터 안에다가 이제 뭐 저장을 해놨다. 오늘의 일기. 나는 오늘 사람 죽이는 걸 보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아니면 오늘 내가 지금 어디다가 뭐 50억을 받기로 했다. 뭐 약속을 했는데 50억을 받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진술서가 되겠죠. 진술서가 될 거다. 진술서가 되면은 이제 이게 몇 조로 가겠습니까? 전문 법칙이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되면 313조 1항이 되겠죠. 303조 1항. 그래서 303조 1항으로 가시면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전문 증거 할 때 한번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할 거니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신 분들은 가볍게 303조 1항에서는 뭐라고 이제 법 조문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법 조문상에 있어서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작성자 또는 진술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뭐 작성자 또는 진술자는 항상 이제 세트로 한 사람으로 이제 생각하시고 가시라 그랬는데 요거 진술에 의해서 뭐가 인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성립의 진정. 303조니까 뭐다? 성립의 진정. 성립의 진정이란 말 나오나요? 예, 이제 많이 써가지고 좀 가려져 버렸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죠. 성립의 진정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해서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컴퓨터의 전자정보와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지문이 이렇게 문제 만들 수가 있고 요 전자정보에서 이렇게 나온 출력한 그 내용물의 진실성과 관련된 것일 때는 그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 법칙이 적용이 되고 이게 수사기관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303조 1항의 진술서로 연결을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요건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었을 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전문 증거하고도 같이 연계돼서 잘 정리를 하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